네, 특별한 탑5의 시장 요정 이혜린입니다. 요즘 시장은 이슈에 울고 또 이슈에 웃는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하루 남은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특이점에도 만나봤던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6.7%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키트루다 SC, 이 3상이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또 그 마일스톤 역시도 연간 1조를 넘을 걸로 예상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르다가 오후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등락폭 정말 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제는 재료가 모두 소멸이 된 걸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저가 부분에서 담아도 되는 기회가 되어주는 건지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4.37% 상승했고 다른 금융주들도 오늘장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 20일 밸류업 지수에 새로운 종목이 편입된다는 기대감에 오늘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증권사에서는 KB금융이 추가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세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또 최근 정부가 2천억 밸류업 펀드 이걸 발표했는데 이 수혜까지 받을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보여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현대모비스입니다. 1.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가 됐었죠. 이제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 8% 이상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성장의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주주환원도 굉장히 더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인 총 환원율을 3년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약속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죠. 그럼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입니다. 4.65%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해 초에 새롭게 출시된 뷰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볼리움이라는 건데요.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 달에는 방콕 그리고 내년 1월에는 태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해외 비중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전망도 맑은 상태입니다.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 내년 수익도 양호할 거다라고 전망을 한 상태인데 과연 세 분은 이 클래시스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하나투어입니다. 7.2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앞으로 이 중국행 항공권 그리고 패키지 예약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도 전년과 대비했을 때 무려 90% 건수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 성수기 효과도 톡톡하게 볼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이렇게 패키지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투어를 더 집중해서 봐도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종목 있는지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크게 빠졌던 알테오젠, 그리고 KB금융, 현대모비스, 클래시스, 하나투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알테오젠, 이 키트루다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또 알테오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 훈풍에 대한 예상까지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알테오젠 6.7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도 1위를 각각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우리 매니저님들의 시선은 어떤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X 세모 이렇게 이 의견이 다 갈렸어요. 먼저 O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를 드린 거는 앞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O를 드린 게 아니고요. 30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O를 드렸고, 결국에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관건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5천억 정도의 현금 창출 능력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O를 들었고, 지난번 우리가 유한양행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세론으로 유한양행이 처음에 급락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기준금리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0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한 31만 원, 2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편하게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3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에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긍정표 O를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박병준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알테오젠을 이제 그 저점 5년 전 대비 20배 더 왔고, 그 다음에 1년 대비 10배 왔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내가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겠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먼저 주간에서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간 그래프를 보면 요게 이제 그 비석 모양이라고, 여러분 비석은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비석을 세우잖아요. 근데 요게 비석 모양이 나온 거예요. 고점에서. 이런 것을 비석 모양이라는데, 비석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월봉에서는 이제 요걸 윗꼬리가 달린 그 저점이 낮춘 캔들을 피레침, 그래서 벼락 맞은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주가가 고점에서 벼락 맞는 캔들 피레침이 나오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계속 포기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번에 그걸 대해서 머크가 내년 연초에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신약의 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고 지켜보다가 아까 이제 우리 백인현 매니저가 말씀드렸다시피 31만 원 선, 거기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거기가 만약에 깨진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음에 한 25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리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만 원 선까지도 기다려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세 분 모두 의견이 갈린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도 O를 들어주기는 했지만 지금 바로 공격적인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해봤고요. 다음은 KB금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3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전반적인 금융주들도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주에 21일에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지수 특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그중에서도 KB금융이 4.37%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모아갈 수 있는 건지 세 분께 의견 여쭙겠는데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KB금융 하나, 둘, 셋. 이번에는 O 두 분, 그리고 강현규 매니저님은 계속 세모를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좀 지금 시장에 있어서 확실한 모멘텀이 좀 부재해 보인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 부족한 상황인데, 물론 KB금융도 좋은 종목이고 알테오젠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좀 순간적인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기다려보자는 뜻에서 세모를 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종목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KB금융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년 이맘때쯤 삽니다. KB금융을. 그래서 배당금을 노리고 내년에 그 다음 해에 파는데, 제가 KB금융을 작년 이맘때 샀다가 올해 초에 팔았어요. 배가 너무 아픈데 지금 KB금융이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에서부터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한 6, 7% 정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KB금융은 5에서 6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밸류업 지수다, 그리고 좋은 호재성 이슈도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기간이 연기금이 수급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기간의 수급이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매수의 그 주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 정도에서 맞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9만 원과 8만 5천 원대 사이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데 좀 부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모를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강현균 매니저는 세모를 들어주셨는데요. 강현균 매니저도 일단은 10만 원 선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종목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KB금융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속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의문이 찍힌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KB금융 해봤고요. 다음은 현대모비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8%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총 주주 환원율 30% 이상을 3년간 유지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비중 고객도 10%에서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라는 언급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동화 사업부 단계적인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현대모비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이 가장 먼저 들어주셨으니까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제 제가 드는 이유는 그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너무나 그 차트가 좋습니다. 한번 차트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를 제가 준비한 차트입니다. 보시면요. 보시면 요게 주봉에서 보면 정말 군더더기 없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그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빠졌는데 오히려 매물대를 돌파시키고 나서 이평선을 집결을 시키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봉에서도 20년 선이죠. 요게 파란색 선이 20년 선인데 작년과 올해 걸쳐서 양봉을 딱 만들어 가지고 좋고요. 그다음에 월봉도 정말 수렴이 딱 끝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유사한 데가 본다면 2009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 연봉, 일봉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체로서 차트상에서는 참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에서는 대형주에서는 이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또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나온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4.6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클래시스 점점 글로벌적으로 이 홈케어 제품을 굉장히 늘려가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또 미용기기 내년에도 양호한 수익률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클래시스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전반적인 미용기기 섹터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수급으로 살펴봤을 때는 클래시스보다는 파마리서치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일단은 클래시스 관련해서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피부 미용 기기 관련 업체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피크아웃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조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계속해서 1,400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기기 같은 업체들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마진율이 좋아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뭐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마리서치가 좋을까요? 아니면 클래시스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나요? 지금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데 일단 클래시스 질문이 나왔으니까 클래시스를 조금 더 배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용기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진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X 의견 주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요 부분을 그래프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냐면 캔들을 가지고 방향성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한번 분기봉을 볼게요. 분기봉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방향성인데 지금 음봉에서 윗골이 달린 피레침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하고 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약간 안 좋죠. 피레침이라는 건 하늘에서 벼락 맞은 캔들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캔들이 이제 분기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지금 현재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봉을 보니까 약간 그동안에 이제 한 달 정도 빠지고 나서 멈춤이 나왔는데 멈춤이 나왔지만 그 밑에 살짝 가는 선이 보니까 1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10주 이동평균선이 45도 각도로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거의 고점에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다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시스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오늘 장에서 7.2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뭐 중국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실적과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 하나투어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LCC 업체도 올라갔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 LCC 업체들은 오히려 오늘 장에서 파란불을 켜줬는데요.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도 각각 상승,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이유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투어 세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강현균 매니저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하나투어는 지금 현재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이 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수급을 볼 수 있겠고, 외국인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같이 기관과 동반 매수를 들어와서 지금 시장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봐도라도 바닥에서 이평선 수렴해 놓고 이제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부터가 관건이에요. 지금부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56,000원에서 58,000원 정도 사이를 돌파를 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20%, 30%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지금 수급도 좋고 차트의 모습도 좋은데 중요한 건 중국 무비자의 입국이 과연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현재적으로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무비자로 갔는데 뭐 지금까지 사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귀국하는 사람도 있었고 갖고 갔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뭐 중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던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매출이 좋고 그런 여행객들이 지금 많이 뭐랄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올라간 건 있는데 LCC가 못 올라간 건 아마 그런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리뷰를 쓴 다음에 좋더라 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붐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 초입부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내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광객을 마다한다? 바보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뚫어야 되는 선에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를 뚫고 올라가 주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죠. 이 하나투어는 세 분 모두 5 의견 주셨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하나투어가 세 분께 긍정표를 받아봤고요. 그 밖에 KB금융 그리고 클래시스는 두 분께서만 5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각각 의견이 모두 갈렸는데요. 하지만 세 분 모두 지금 바로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5 5종목 짚어봤고요. 다음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